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금 지원 대상 그리고 소득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뭘로 기준을 정할 거냐. 지금 건강보험료로 하면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지만 또 그러면 재산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다 보는 부분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란은 지금 경기도 또 일부 지역에서 긴급 재난 지원 대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역별로 또 분명히 차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같이 다 줄 거냐, 정부만 줄 거냐, 뺄 거냐 이걸 놓고도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정부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더 높은데 문제는 이런 기준 가지고 시간 끌다가 정말 지금 당장 이게 길어지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생계 절벽에 매달린 사람들이 지금 한 달, 두 달째 되고 있는데 5월에나 지급된다면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죠.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부처별로 역할 분담 방안을 정했고 또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즉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70% 정도 되면은요. 네. 그게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게 한 월 보면 한 7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이제 이 소득을 쭉 세웠을 때 70% 미만이 뭐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강 봤을 때 한 700만 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봤을 때. 네. 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기준 다 정해서 발표했으면 좋았겠지만 쉽지는 않았겠지요. 최경철 의원,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금 하위 70% 주기로 그 당정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예. 기재부는 50%를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력이 그만큼 안 된다. 그렇지만 당과 그 청와대 쪽에서 올려주자. 이왕 주는 거 70%까지 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상 폭이 늘어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면에서는 살림을 사는 기재부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적자국채 발행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토론이 많이 붙어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면 지금은 이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70%까지 주는 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나고 국민들의 공표가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침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또 토론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잘못됐어도 나중에 추후에 백서를 통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건보료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돈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 일정 부분 낭비적 사항이 있더라도 지금 가야 된다. 하지만 지금 지자체하고 8대2로 매칭을 하는 부분은 제거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돈이 없다. 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지원금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20%또 매칭하면 지금 경기도도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매칭 부분은 약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할 그 능력이 안 된다면 20%를 빼버리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고민은 짧게, 집행은 지금부터 신속하게 해서 예. 4월 달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결의를 해서 빨리 5월 초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지금 긴급에 어울리는 예. 재정 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민은 짧게 집행은 빠르게. 근데 5월도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저는 국가가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이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사업으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설계할 것인지 이걸 먼저 정한 이후에 예.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거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정했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국고 보조 사업인데 국고 보조 사업이라 하면 또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예. 사업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가 제도의 취지가 긴급 지원, 생계 긴급 지원인지 긴급 지원이면 소득만 따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처분할 수 없는 자산, 집 같은 거 갖고 있는 분이 예. 현금 없는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되겠죠. 예. 그게 아니고 소득 재분배다. 그러면 재분배라면은 소득 플러스 자산 가치도 따져서 또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준과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국민들한테 어필이 안 된 상황에서 급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관계 당국이 정확한 이 취지와 사업의 주체를 설명한 이후에 그다음에 하게 되면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70%를 준다 그랬는데 70%왜 70이냐에 대한 또 국민들 반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이건 취지가 뭐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김수환 평론가 어떻게 보면 취지는 알겠는데 기준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정부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예,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치적 논란에 예.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부도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당초 원칙으로 보면 정부는 저는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다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모든 가구한테. 이렇게 해서 정부가 아래를 튼튼하게 깔아주면 그다음에 지자체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시골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상업 지역의 중심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지원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노인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특성화된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혼란이 적었을 텐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일정하게 처음 이제 그 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왕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일은 터졌습니다. 터졌으면 여기에서 정부가 잘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가 뭐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방식처럼 원래 지자체에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지자체는 중위소득의 100% 정도 이하를 대부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소득하의 70%는 150%거든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먼저 선지급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 대상으로 지원할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걸 좀 빼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의견은요. 예, 이번 긴급재난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이번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갈 정도로 여당은 가능한 좀 그 폭도 넓히고 또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려고 했고 정부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줄여나가다가 예. 그나마 그래도 이 당정청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그래도 민심의 직접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이고요. 예. 이 재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70%라고 하는 형평성 논란보다는 예. 보다 좀 신속한 집행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흔히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5월이 또는 6월이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예. 털어버릴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좀 가감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성격에도 맞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이니까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예, 저는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국민 대다수 일정 부분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급히 내가 필요하다라는 의사표시를 여론을 통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대통령께서도 아직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이것이 여론의 반향이 좋고 그다음 대선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하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급조했다는 생각이 그런 오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현재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인들인데 지금 이 제도를 보면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예.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 납부 유예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은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산재만 이제 사측이 전부 부담하는데 네. 이 4대 보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언론을 보더라도. 근데 4대 보험에 대한 욕구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미적지근하고 오히려 요구가 많지 않은 이런 70%까지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배경이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할 만하죠. 예, 김성환 평론가. 근데 이제 선거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뭐 급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 자체가 긴급한 사태인 거예요. 대책을 만들어도 급히 급조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지금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문제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하나가 아니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들한테 사실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지금 어려운지를 다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 받아서 안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래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행정비용, 행정 편익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속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제가 판넬에 그들은 왜라고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서구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떠나서 이번에 그냥 다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본소득 얘기할 때 왜 모든 사람한테 그냥 사회적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바로 70%를 주면은 왜 70%냐? 80%는 안 되냐? 90%는 안 되냐? 그럼 하위 50%만 두자. 모두 다 사회 구성원인데요. 다 세금 냈고요. 세금 오히려 더 소득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이 냈는데 다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니까 사회적 배당금의 형태로 다 줍시다. 이게 했던 게 합리성을 중요한 서구 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 네 분 패널 의견 들어봤고요. 원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70%의 기준은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소득은 많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한테는 좀 고민해 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1인 소득과 다인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소득도 낮고 재산도 없고 그 집안에도 혼자 일해서 어떻게 기준이 바뀔지라도 무조건 받게 될 사람한테는 내일부터라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대신 이제 중간에 조금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개인의 소득은 낮으나 합산했을 때 높은 사람들에게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더 고민해보고 70%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라도 좀 순차적으로 주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힘든 혼자서 가장이고 소득도 없고 돈도 없는 분한테는 그냥 어차피 그분들은 어떻게 바뀌어도 받을 테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중복해서 받아도 되거든요. 워낙에 힘드니까. 그분들한테는 한 3, 4일 후부터 빨리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조사를 해보면 당장에 한두 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지급하는 방안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 좀 빨리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전 국민들에게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형준 위원장 발언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법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예. 다 주는 게 낫다라는 예. 지금 금방 김성환 평론가님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원금, 재난지원금의 형태라 그러면 다 주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뭐 조세 형태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부가 지금 어떤 취지의 제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일시지급 빨리 신속성을 기하려면 일시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또 아이디어를 냈었죠. 그런데 재난 기본소득 최대한 빨리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급 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날 현재 계속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입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한 날, 즉 승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최대 금년 8월 31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즉 3개월이 지나거나 8월 30일이 넘어가면 잔액은 미사용액은 전액 다시 환수됩니다. 최경철 일단 경기도는 정부 상관없이 기존대로 집행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일 앞장서서 매칭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그거죠. 예. 자체적으로 빨리 돈을 풀어야 된다. 예.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인 것 같고 뭐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너무 줄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사놓은 재고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빨리 가게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현금이 돌아서 지금 급한 사람들에게 피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빨리 수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빨리 지금 집행을 하고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추경 예산안이 야당도 설득시킬 수 있는 예산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또 야당은 그 트러블이 생기면 또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빠른 발걸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